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 넷째 주의 시작 파스탁의 오민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도 박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자, 저희 방송 아침마다 함께 하신다면은 밀키트처럼 간편하면서 맛있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민 멘토님이 준비해 오신 종목들 따끈따끈하게 열어서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도록 기본적 분석부터 기술적인 내용까지 모두 다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50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 종료 이후에도 멘토님과 소통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번호 샵 3989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 활용하시면 계속해서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의 다우산업지수는 신고점을 돌파했지만 우리 증시는 1%대 약세를 보이며 사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HLB 그룹주들은 일제히 하한가로 마쳤는데요.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으며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5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며 코스피는 1저점인 2724포인트에 문을 닫았고 코스닥 지수도 1.8% 가까이 떨어지면서 855선까지 밀렸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원자재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경기 반등 기대감에 금 선물 가격은 다시 2,400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 경신을 노리고 있고 은과 구리 가격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캐터필러와 월마트가 1%대 상승하며 다우산업지수는 처음으로 4만 포인트 위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국채금리가 이틀 연속 상승하며 오름폭은 제한됐는데요. 다우와 S&P 500은 강보합권에서 마쳤고 나스닥만 소폭 하락하면서 엇갈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오민 멘토님과 함께 리뷰 살펴볼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까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방송 첫 종목으로 알려주셨던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신고가 높여가면서 현재까지 33.83%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4월 22일 공략해주셨던 한해사료 같은 경우에도 4.9% 넘는 수익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7일에 함께 공략했었던 제약바이오 관련주 ST팜도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 다시 한번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들의 추가적인 얘기 그리고 멘토님이 오늘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 얘기 자리 옮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소만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굉장히 초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느껴졌는데요. 시장에서도 열기가 슬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오거래일식 달려봐야겠죠. 오늘도 그 시작은 팍스탁의 오민 멘토님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죠. 이번 주 또 오거래일 함께 하게 될 텐데 잘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소개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민 멘토입니다. 이번 주 시장 상당히 재미있어 보입니다. 연준이 총 출동하면서 이 변동성이 어떻게 보여질지, 그리고 이제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도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10년물 팁스 지표가 입찰이 10년물 팁스 입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팁스 관련해서 어떠한 결과에 따라서 이 시장 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연준의 또 베이지북이 이 목요일 날 또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FOMC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제외하고 이 베이지북에서 어떠한 숨겨져 있던 내용이 발견됨에 따라서 시장 어떻게든 변할 수 있다라면서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이 기존 스탠스 자체에서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다라면은 변동성을 가지고 상승에 대한 부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승에 대한 부분, 지금 최근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상승에 대해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알고 공략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 시장 어렵지 않게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자료 준비해 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과 오늘도 시장 얘기부터 종목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짚어볼 예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송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멘토님과 장중 흐름 소통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는 받는 번호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QR코드가 더 편하신 분들께서는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하셔서 화면 우측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얘기 우선은 멘토님께서 이번 주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또 4만 선을 넘으면서 좀 기념적인 날이 되었고, 국내 증시도 우선 연고점 부근에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제가 좀 알기로는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많은 분들 엔비디아 실적에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22일 날 발표가 있는데 이 반도체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 하락이 나오면서 오히려 경쟁사인 AMD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손바뀜 혹은 순환매 형태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요. 네. 이 엔비디아 실적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엔비디아 실적 상당히 기대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경쟁사인 AMD 쪽에 한번 또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 순환매 자체 흐름이 종목마다 기업마다 이제 주식의 이제 상승률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실적치에 부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AMD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또 저희가 AMD까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시황 분석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나스닥 지수,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최대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지어줬는데,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0.06% 이제 전일 대비 0.06% 하락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지어줬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상당히 매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간 상태에서 이 지지를 아직 받고 있기 때문에 5일선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상승세, 단기간의 조정이지만 추가적인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1분봉 어제부터 목요일 일부에서부터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를 끝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선 이 정배열 나오고 나서 약간의 확산 이후에 다시 이동평균선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말 뜻은 이제 현재 상승 추세 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이제 연준 발언 스탠스가 지금 연준 스탠스가 기본적으로는 현재 통화 정책, 고금리 정책이 유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얼마든지 지금 다시 반등 나오면서 상당한 흐름,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심리 지수 이 증거로 보게 된다라면은 이 시장 심리 지수 공포 탐욕 지수인데 이 금요일 날 60으로 마감 지어졌는데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5로 탐욕 구간이 점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투자 심리 상당히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이 극단적 탐욕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구간까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히트맵 보시게 되면 에너지 관련해서 지난주에 나왔던 PPI, CPI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한 인플레이션이 좀 나오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와 AMD 이름이 좀 비슷해서 살짝 혀가 꼬이는데요. 네. 이 엔비디아와 AMD 관련해서 엔비디아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분을 AMD가 올려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게 며칠 한 이틀, 3일 정도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된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왔고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오른 AMD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면서 순환매 형식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고금리 지속되면은 이 중소은행, 미국 내 지역은행들이 파산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금융주 쪽은 제가 국내도 그렇지만 국내는 PF가 도사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우리는 금융주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지는 흐름이고요. 네. 좋게 나왔지만 푸릇푸릇하죠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금융주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우선은 이제 AMD와 엔비디아 이 순환매가 어떠한 흐름으로 양상이 바뀌느냐에 대한 부분은 22일 날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일정 연준이 총 출동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왔고요. 보스틱 총재 오늘 저녁 밤 9시 45분에 연설이 나와 있거든요. 보스틱 총재 있고 월러 이사 제퍼슨 이사 뭐 하면서 보스틱 총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보스틱 총재 비둘기거든요. 네. 이 비둘기인데 이 보스틱 총재가 비둘기적인 발언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에 시장의 상승에 대한 탄력 더 붙을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토마스 바킨 총재도 나왔는데 바킨은 이제 매파 중립 혹은 매파거든요. 그리고 바킨 총재 그리고 윌리엄스 총재 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바 부의장도 나오고 이 연준이 총출동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목요일 날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이 베이지북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떠한 변수가 출현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변동 또 조정이 나오거나 상승이 계속 상승 추세가 연달아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 변수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건축 허가 건수, 건축 승인 건수 그리고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관련된 이제 고용 지표 그리고 주택 관련 지표들이 또 목요일 날 발표가 있는데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을 저희가 한번 되짚어 본다라고 하면은 이 고용이 강해도 상관이 없다. 어느 심각하게 높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 둔화가 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상승이 나오도 그렇게 비중은 싫지 않겠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이제 발언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얼마만큼 늘는지 증감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반드시 신경을 쓰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이
주거비용 인플레이션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네네. 주거비용 같은 경우에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이 지표들이 후행성이기 때문에 이 지표들이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 지금 고금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신규 주택 판매나 이러한 부분들, 주택 관련한 지표들이 좀 둔화가 돼야지 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 좀 나오는데요. 네. 금요일에도 또 보수익 총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보수익 총재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데. 단골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 단골은 보수익 총재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이 10년물 팁스 국채 입찰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물가 연동 채권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에 반응하는 채권이거든요. 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팁스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입찰률마저 떨어진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 팁스 관련해서 이 지표가 입찰이 결과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 민감하게 반응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재 수주 관련한 부분도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월러 이사가 또 밤에 나오고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심리지수,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 설문조사 결과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 변동성이란 파도를 타는 그러한 대응 전략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략 한번 주요 지표들과 이제 연동돼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은 연준 위원 총출동하면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변수 연준 위원들이 기존에 했던 발언들과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이 시장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신경 쓰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베이지북 관련해서도 기존에 발표되었던 연설이나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내용 외에 어떠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 부분 반드시 캐치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년물 팁스 이 물가 연동 채권 입찰 결과치에 따라서 이 시장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거에 맞게 그 파동에 따른 흐름이라는 파도를 타는 그런 시장 전략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구재 수주 및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반드시 이 부분도 인플레이션하고 밀접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보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게 제일 큽니다. 사실 이번 주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의 이목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관련해서 실적이 시장에 기대치에 예상치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못하느냐라면 이 부분을 신경 쓰면서 이 AMD의 순환매 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반드시 신경 쓰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 역시 이 정고점의 매물대를 뚫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이 목요일 날 이 음봉이 사실은 양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그 수요일 날 있었던 음봉 도지형 캔들에서 상승으로 마감이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갭자리도 보이지 않는 양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 금요일 날 잡아먹으면서 5일선을 살짝 깨고 내려오면서 11선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이 조정 역시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60분봉상 보게 되면은 하락 추세가 깨지고 돌파가 나오고 상승 추세가 V자 형태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우상향 추세를 만들던 게 상승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60분 봉상 60선을 이제 깨고 내려오면서 앞전에 도지형 캔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2710 정도 부근에서 2700까지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시장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지수의 흐름 분명히 신경 쓰면서 대응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황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시장 얘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번 주에 지켜볼 포인트까지 다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연준 위원들 발언이라든지 노동 관련 지표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의 실적에 저희가 좀 주목하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도 작년 4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이 미증시 엔비디아 말 훈풍이 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저희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또 멘토님이 미리 짚어주셨던 종목들의 리뷰 먼저 들어보고 나서 오늘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멘토님 가장 처음으로 얘기 나눠볼 종목은 5월 7일 화요일에 알려주셨던 ST팜 얘기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종목이 또 지난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고점이었던 10만 3천 원 부근까지 다시 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일에 신고가 경신하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다시 좀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지수는 사실 쭉 빠졌었는데 말이죠. 좀 빠졌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추가적인 전략 너무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ST팜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ST팜 제가 5월 7일 날 이제 공략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실시간 대응해 드리면서 이 5월 6일에 종가 밑에서 종가 부근 혹은 종가 밑에서 언더에서 잡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지고 호가창이 밀렸기 때문에 이 종가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종가까지 이 5월 7일 날 윗꼬리 상승 이후에 아랫꼬리를 달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위로 올리면서 만들어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5월 8일 이후에 전체적으로 2주 정도 4일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이 앞전에 5월 6일 시가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시간 공략해둔 대응으로 말씀드린 대로 대응하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 1% 수익이 아니라 더 큰 수익 낼 수 있었다라고, 더 큰 수익권이다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월 7일 가격이 신고가 영역이 한 번 또 돌아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여기서 앞전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 장악형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 그만큼 장대 양봉이 세워졌기 때문에 5% 6% 정도에 해당하는 완전한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상당히 긴 양봉이 나와주면서 엄청난 매수세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분봉상으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 앞전에 정고점 매물 상승 삼각형 형태의 이 삼각 수렴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파동 자체로 봤을 때는 쌍바닥 패턴이죠. 흔히 말하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짝꿍댕이 쌍바닥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이 올라가 있는 이 쌍바닥 패턴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왔다.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현재 박스권에서 만들어지면서 종가가 마감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동평균선이 벌어져 있거든요.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97,000원 부근 언저리 깨지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파동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조정이 나올지언정 97,000원 부근 깨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 파동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분봉상으로 또 1분봉상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자면요. 상승 이후에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말 그대로 위에 아래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저점 2개, 고점 2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점을 지속해서 지지받으면서 저점을 올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예상이 들지만 만약에 이게 10만 1,000원이죠. 10만 1,000원 박스권 하단인데요. 이 박스권 하단 이탈하게 되면은 우리는 9만 원대 잡았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면서 전일 종가 밑에서 하곤 전일 종가 부근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익률보다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만 1,000원 익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도 우리 충분히 좋은 자리 다시 잡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ST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5월 7일에 함께 공략했었던 ST팜 저희가 시초가 편입으로 이 수익률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2%가량의 수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멘토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따라가셨던 분들께서는 충분히 더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바닥을 한 번 더 다시 다지고 상승 장악형 패턴까지 확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종목 조금 더 기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22일 월요일에 공략했었던 한일사료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길게 봐도 좋을 종목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선 매물대 6,000원 돌파한지 중요하다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종목 우선은 저희가 현재 최고가 기준 5,77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들고 가봐도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들고 가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양식품부터 시작해서 식품주가 전체적으로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식품주거든요. 곡물 사료도 포함되어 있고 이 육류, 수입 육류를 유통하면 육류를 수입해서 유통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식료품 시세, 이 곡물 가격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이 공략이 들어간 날부터 이쯤 해가지고 봤을 때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유구 관련해서도 상승이 나왔고 돈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점이었지만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고점을 갱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식품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온다라고 저는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재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가가 되면서 마진율이 높아지는 이러한 수익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한일사료 식품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식품 가격의 상승은 얼마든지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거에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도 소비가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유구 돈육 선물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승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얼마든지 조금 더 들고 가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료 이제 사료잖아요. 이제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사료의 재료인 대두박 선물 차트도 보시게 되면 포착 이후로 상승세를 한번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 추세 아직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추가적인 가격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속적으로 마진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옥수수 선물 가격도 변동폭이 조금 더 대두박에 비해서는 파동이 계속 진폭이 좁으면서 진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도 곡물 가격 심상치 않다. 제가 대두박하고 옥수수, 대두 뭐 이런 제가 갖고 오면서 이게 한일사료에 대한 원재료, 사료에 대한 원재료를 가지고 오면서 곡물 가격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브라질 홍수로 나올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진 못했지만 네. 어쨌든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이 모멘텀이 나왔잖아요. 이게 홍수는 좀 안타깝지만 하지만 우리가 수익을 보는 봄에 있어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호재로 좀 인식을 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옥수수 가격도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제품 가격, 상품 가격에 전가가 된다, 옮겨진다 그러면서 마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2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한일사료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5분봉 차트거든요. 상승 이후에 하락세기형의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패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 네. 전형적인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패턴이거든요. 이러면서 하락세기 만들면서 삼각수렴의 이제 하락세기가 나오면서 상승 이후에 이러면서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소폭이나마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N자형 혹은 번개형 파동으로 짝짝짝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 연출될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일사료 충분히 우리가 이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차트적으로 가격 상승, 전반적으로 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한일사료 우리가 충분히 이게 홀딩하는 관점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일사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이 좀 자연재해까지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공략을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4월 22일 월요일에 함께 공략했었던 한해사료 이런 종목은 해칭 수단으로 저희 포트폴리오에 하나쯤 담아봐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앞서 선물 차트 보여주신 것처럼 곡물이라든지 어떤 육류 쪽 가격이 상승이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차트상 흐름까지 전형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언급해 주셨으니까 함께 공략하셨던 분들께서는 조금 더 홀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리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첫 출연 때 가져오셨던 종목 이구산업 계속해서 좀 신고가 영역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함께 공략하고 34% 가까운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가 이 종목 얘기하면서 멘토님이 좀 익절가 상향 조정해 주셨던 게 기억이 맞습니다. 나거든요. 자, 이 종목 어떻게 조금 더 가봐도 될지 지난주 금요일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 먼저 15일 날 공략 들어가면서 상승 삼각형 형태의 삼각수렴이 나오면서 조정이 받으면서 돌파가 나오면서 이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면서 이 예술의 영역으로 더 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도 좀 예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거 9% 하락이 나왔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수익권일 겁니다. 대략 10% 이상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지만 금요일 날 나왔음에도 하락이 9%의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 7,240원을 또 돌파하면서 종가를 또 마감을 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그리고 미국 선물 시장에서도 구리 가격 또 상승하면서 상당히 또 신고가를 또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파동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익절을 해야 되는 관점이긴 하지만 이 신고가 이제 예술의 영역에 돌아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200원이면 20% 6,000원에 이제 공략이 들어갔기 때문에 7,200원이면 딱 정확하게 20%의 수익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의 수익권 우리가 7,200원 넘어서 아마 시가가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7,200원의 이 익절가는 아직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게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익절을 잡고 다시 이 작은 파동을 통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수익률을 높여가는 지속해서 수익을 확정시키면서 높여가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참여했을 때 이제 저와 함께 했을 때만 좀 가능한 부분이고 하지만 이게 좀 안정적으로 들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7,200원 이게 20%의 익절가 반드시 설정하시고 20%의 수익은 반드시 챙겨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갖고 왔던 이제 차트 분석이었는데요. 주요 가격 6,500원입니다. 하지만 6,600원까지 좀 올려놓고 좀 푸근하게 좀 안정적으로 좀 대응하시고 싶다. 그러려면은 더 큰 수익을 더 노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내 수익을 반납하면서까지 더 큰 수익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제 심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6,600원 10%의 수익 반드시 10%는 수익을 챙겨 가시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속해서 홀딩하되 6,600원인 10% 수익권인 6,600원 이탈할 경우엔 전량 익절하면서 지속적으로 들고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구산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멘토님이 저렴한 구간에서 이 종목을 공략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말 널널하게 수익권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익절가 6,600원과 7,200원 라인 가격대 확인해 주셨으니까 이 중에서 본인 투자 성향에 맞도록 판단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도 내가 혼자서 조금 매매하기에는 겁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멘토님과 장중에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죠. 문자와 QR코드 두 가지 중 편한 방법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 샵 3989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저희 방송 중에 보내주시거나 QR코드는 화면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앞선 종목들의 리뷰 들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오늘 이번 주를 열어줄 종목 밀키트에 포장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멘토님, 오늘 함께 공략해볼 종목명 살펴보면은 제이시스 메디컬 종목이 좀 대표적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또 관련주들 흐름이 한번 좋았었던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이 종목도 기본적 분석 먼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 제이스 메디칼 의료 미용기기 관련주인데요.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아나운서님이 너무 설명을 말씀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피부 미용에 대한 의료기기에 대한 소모품 그리고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의료기기와 그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소모품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요. 이 1분기 매출액이 분기 최대 실적을 찍었습니다. 이 성장률이 엄청나게 나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해서 미용과 관련된 부분 엄청나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이스 메디칼 충분히 지금 공략해 볼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이 높은 영업이익률 및 안정적인 재무 상태 이 부분 제가 잠시 후에 자료 갖고 온 부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 국내 및 해외 시장, 해외 사업에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영업이익률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매출과 관련된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기 보고서를 갖고 와봤는데 최근에 분기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1분기 사업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 매출액이 439억이에요. 1분기만. 근데 전년도에 1,430억이거든요. 단순히 이 피부 미용 관련해서는 계절적인 요인이 딱히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분기별로 계절적 요인을 제외해놓고 단순 계산으로 곱하기 4를 해놓고 보게 된다면 430억, 440억 잡고 1,7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20% 이상 성장이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엄청난 상승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얼마든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따가 살펴볼 기술적 분석 영역에서도 이 자리에 얼마든지 공략을 해볼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주가는 조정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주가 기술적 분석 위치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매출 자료, IR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IR 자료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2024년 올해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51% 성장을 했고 매출 총익이 58% 성장을 한 엄청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분기별로 했을 때 분기별 10%가 외형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영업이익은 그렇게 분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 엄청난 상승을 이뤄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은 그대로 수준이지만 얼마 늘어나진 않았지만 당기순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41%가 증가를 했는데 이 당기순이익 항목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은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들에서 실적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이제 분기 보고서에서 보셨다시피 이 내수보다 수출에 대한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회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기순이익 증가분이 이 해외 자회사들이 실적을 엄청나게 잘 냈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요. 매출액 성장. 아까 저희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영업이익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2019년 12월에 완전 잠식 상태였습니다. 이 완전 잠식이란 뭐냐? 이 부채가 자본금보다 더 많았던 전형적인 부실 기업이었던 이런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
메디칼이기 때문에 기술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이 기술력이 이제 상품화가 되면서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단숨에 수익으로 나오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기술력,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우리가 볼 수 있는 매출액으로 이제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눈에 보이는 숫자로 이게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부채 비율 상당히 낮거든요. 이 40%로 잡혀 있는데, 최근 1분기에 부채 비율이 80%로 늘었습니다. 80%대로 늘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단기 차입금이 좀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저는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기 차입금 사용 내역 제가 한번 이따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자료 준비했거든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 유보율 관련해서도 이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유보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유보율이 2020년도 400%로 시작해서 지금은 1200%까지 상승했다라는 부분, 이 안정적으로 기업이 이제 올라왔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 이제 궤도로 올라오고 나서 주식 발행수가 이제 늘질 않았는데 최근 들어 주식 발행수가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부분, 이 늘어난 부분 반드시 체크해야 되거든요. 주식 발행수 어떠한 이유에서 발행이 됐는지 한번 이 부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말 그대로 스톡옵션이죠. 스톡옵션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멘토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스톡옵션이라는 거는 이제 임직원들 상대로 이 급여나 보너스를 상대로 주식 매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임직원들한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신규 발행해서 매수할 수 있게, 혹은 기존에 있던 자사주를 가져갈 수 있게,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 말 그대로 성장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이게 스톡옵션을 임직원들한테 부여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현재 이 행사 조건 보시게 되면 스톡옵션 시작일이 옵션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3월 28일입니다. 네. 그리고 행사 가격이 9,205원이에요. 임직원들로 생각했을 때 그동안 고생을 했는데 20% 보너스 준다고 굳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요? 아무래도 주가 상승 추가적인 흐름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임직원들이 이 스톡옵션 행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톡옵션 부여하는 기업들 치고 주가 떨어지는 거 사실 잘 못 봤거든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내부 사정을 잘 아시다니까요. 맞습니다. 이 임지부 내부 직원들이 주식이 매수를 하면 흔히 말해서 자사주의 물량이 늘어나면 주식을 사라고 하잖아요. 이 상승한다.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톡옵션으로 인한 발행 주식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은 주가 희석 가치가 아니고 얼마든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조 신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관련해서 피부 미용 의료 보도 자료를 좀 보게 되시면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1분기 실적 아까 말씀드린 호조가 뜨면서 앞으로 대한 성장성 기대되는 부분, 그리고 이 성장성에 대해서 스톡옵션 행사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주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전조 신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단기 차입금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 미국 의료기기 스타트업에 200억에 대한 지분을 투자하면서 10%를 취득했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네. 미국의 아바바라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를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요. 네. 이 아바바의 제품인 이 미리아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기업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주력 제품 라인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이죠. 이 아바바의 미리아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로 피부를 치료하는 그런 기기고요. 표피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레이저를 투과시키는 그런 기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2022년도에 FDA의 허가를 획득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이시스 메디칼 아바바를 인수를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한 일본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 특히 일본 관련해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독점 판매권 확보하면서 제품의 라인업이 확장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바바라는 회사 지금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예,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단기 차입금을 좀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 가볍게 보고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평균 10.7%인데 분기에 10%의 성장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 에너지 네. 기반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이시스 메디칼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모멘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이시스 메디칼 기본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 밀키트에 담아오신 종목명 제이시스 메디컬의 기본 분석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주파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고요. 앞서 보여주신 대로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또 50% 이상 성장한 이 관련 테마 중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료기기 스타트업을 지분을 취득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멘토님, 우선은 더욱더 중요한 건 또 얼마 정도의 진입 해봐야 될지 네, 시청자분들은 그 부분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차트 흐름까지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이시스 메디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 넘기면서 강력한 파동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추세선 지지를 받는데 이때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받으면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N자 파동 이후에 장대 양봉 출현 얼마든지 상승 가능한 위치다. 이 장대 양봉의 뜻을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수요 공급 곡선 제가 지난 시간에 가져왔는데 수요 공급이 만나면서 가격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인데 이 주식에서 적정 가격, 미래에 대한 가치죠. 이 바닥에서 상승해서 올라오고 한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출현을 했다. 그리고 강한 매수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충분히 강한 매수세가 나왔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얼마든지 추가적인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그러면 돌파 타점에서 이 12,000원 넘어가는 부근에서 분명히 잡아 들어가도 돼요. 그렇지만 눌림 잡을 때는 11,000원 부근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 이 돌파 타점, 눌림 타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두 가지 타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의 추세, 이 상승 삼각형, 삼각수렴 이후에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 상승 나오고 여기서도 상승 삼각형, 삼각수렴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격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11,000원 부근에서 한번 잡아볼 수도 있고 돌파 타점에서 눌림 타점에서 11,000원 부근에서 잡아볼 수 있고 만약에 강력하게 지금 현재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돌파 타점에서도 얼마든지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일봉에서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한 파동 만들고 눌림 후에 상승 추세가 연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점은 두 가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각수렴 돌파 캔들 이후에 우리가 손절가를 잡을 때는 이 추세 이탈할 때 손절을 보면 되겠죠. 이 추세 이탈 손절 혹은 이 삼각수렴 이후에 돌파한 캔들 대략 1,500원이거든요. 이 1,500원의 부분 짧게 보실 분들은 1,500원까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짧게 보실 분들은 추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손절이 더 짧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탈하는 손절 또는 기준 캔들이 이탈할 때 이 손절가를 분명히 우리가 신경 쓰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충분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매수 구간이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왜냐? 상승 추세, 기준 캔들 이후에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되 이 손절가는 이 흐름에 따라서 좀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다. 왜냐?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에 따른 이 흐름을 타는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이시스 메디칼 기술적 분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나오고 있고 기술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또 가격 전략까지 차트 함께 살펴보면서 꼼꼼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빅히트 종목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멘토님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 챙겨드릴 종목 제이시스 메디컬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주파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고요.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미국의 아바바라는 미국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시계로 또 확장 영역 넓혀가고 있는데요. 1분기 매출까지도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니까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고 우상향 추세까지 확인해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이 종목의 가치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